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2025년 지금 7월 상순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알속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갖고 마무리 하셨고 이제 봉지 씌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봉지를 씌우고 나면 이제 조금 마음이 좀 홀가분해질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올해가 작년과 같이 홍포도, 착색 불량 포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 이런 걸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한 가지 방편으로서 이제 당도를 올리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주면 당도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뭐 이거를 주면 품질이 올라가든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솔깃해서 여러 가지를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좀 심한 경우는 뭐 포도나무에 내가 줄 수 있으면 보약이라도 한 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는 그럼 포도는 당도를 어떻게 올리는가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포도 농사를 해오면서 뭔가를 주어서, 농가분이 뭔가 특별한 거를 주어서 품질이 좋아졌다면 우리나라 포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품질이 좋았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거를 준 거를 벌써 뭐 20년 전, 더 길게는 30년, 40년부터 해왔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꾸준히 해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작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뭔가 준 거에 대해서 효과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는 거는 이제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당도는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올라가냐? 가장 좋은 방법은 넣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캔베럴리도 이제 품질 기준상 15브릭스가 적정 당도라고 표현하지만, 이 캔베럴리 품종도 샤인머스켓처럼 당도를 20브릭스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편으로 하나는 10월 하순쯤에 따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당도는 놔두면 꾸준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당도가 안 올라가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끄면 당도는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농가분이 뭔가 특별한 걸 줘서 당도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우리가 착과량을 많이 단다든지, 또는 농가분들이 적정 관수량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 두 가지 조건을 안 하게 되면 당도가 올라가지만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과 같이 그 8월 달에 작년에 전국적으로 보면 강우량이, 월평균 강우량이 한 평년 대비 30에서 많은 시구는 40%밖에 안 왔거든요. 그렇게 비가 적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당도가 오르지 않아서 착색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당도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착과량이랑 관수량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잡으면 우리가 당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품종인 캔베럴리를 한번 살펴보면, 캔베럴리는 저희가 이제 송이 무게를 한 400g 정도로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촌우당 한 1.5송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포도나무가 주간거리가 3m라면 우리가 주지 1m당 13개 정도 신초를 받으라니까, 그럼 한 나무에 약 40개 정도의 신초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40개 신초가 있고, 거기에 신초당 1.5송이니까 400g짜리 60송이 정도로 붙이게 되면 적정 착과량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잎수는 얼마큼 하냐? 이제 본잎으로 우리가 개화 전에 순지기를 한다면, 순지기를 캔베럴을 한다면 본잎 9매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잎 9매 정도에다가 겹수는 한 4매에서 5매 정도, 그 정도만 잡으면 우리가 그 적정 착과량과 적정 잎수를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샤인머스켓을 비롯해서 거봉계 품종에서 무액 재배하는 품종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송이 무게는 이제 권장사항은 500g인데,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2kg 상자에 3송이 넣기 위해서 700g도 많이 하십니다. 그걸 두 가지 분류해서 보면 500g 정도 많이 한다면 이제 한 가지 한 송이 정도 붙여도 된다. 그러면 가지당 한 송이씩 500g. 그리고 이제 700g 정도 한다면 네 가지에 3송이를 붙이는데, 근데 이 송이 수가 사실 현재로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농가분들이 많이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과량에서 먼저 많아서 품질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샤인머스켓을 비롯해서 무액 재배하는 품종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한 가지 한 송이 붙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한 송이가 500g 쪽에 가까우면 좋고, 700g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송이만 붙이면 적정 착과량으로 어느 정도 간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관수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가 익히는 거는 거의 다 95% 이상은 다 광합성 산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광합성 산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농가분들이 햇빛을 되게 좋아합니다. 햇빛이 많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햇빛이 많더라도 우리가 그 광합성의 재료가 되는 이산화탄소나 또는 물이 없으면 광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많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농가분들이 관수량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숙기에 가면 생육총기보다 물을 반으로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포도 체계도 봐도 생육 단계별 월별 그 관수량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생육 초기에는 포도잎이 한 2장 3장 나왔을 때는 물을 일주일마다 300평에 20에서 25톤을 주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랬다가 성숙기에 가서는 한 10에서 15톤을 또 7일마다 주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숙기에는 생육 초기보다 물을 반으로 줄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가림 폭이 좁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비가림 폭은 2m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 자연 강우를 맞으려면 한 80cm 정도로 좁아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자연 강우를 맞을 수 있거든요. 이런 비가림 조건에서 비가 우리가 보통 8월 달에 월 평년 강우량이 약 280에서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300mm 정도입니다. 이 조건이 되면 우리가 성숙기에 물을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포도 농가분들이 비가림 폭이 전부 2m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80cm에서는 자연강우로 포도나무가 흡수할 수 있지만 2m가 넘는 비가림에서는 자연강우를 흡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반 농가분들은 자연강우, 그러니까 비가림 폭이 2m가 넘으면 자연강우에 의존하지 않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니까 정기적으로 제가 보면 착색기 전까지는 300평에 20톤씩 5일마다 주고, 착색기 후부터는 300평에 15톤씩 3일마다 주면 토양의 건습의 그 차도 줄일 수가 있어서 포도 열과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적정 착과량과 적정 관수량을 꼭 지키시면 작년에 우리가 홍포도에 의해서 많이 피해를 받고, 또 홍포도뿐만 아니라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이제 저당도로 해서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